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오디오북 오또의 김연서입니다. 여러분은 영영 깨어나지 못할 것 같고 부모님이 보고 싶어지는 꿈을 꾼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동화는 해나의 꿈속 이야기 한밤중이 모험입니다. 어느 캄캄한 밤, 잠을 자던 해나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해나의 침대 아래로는 알록달록한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창문 밖에서는 반짝거리는 날개를 단 요정들이 날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갑자기 변한 방이 신기했던 것도 잠시. 해나는 원래 자신이 방으로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몰라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아빠랑 엄마가 보고 싶어. 해나는 잠시 고민했어요. 침대 아래서 헤엄치는 물고기들에게 물어볼까? 창 밖에 날아다니는 요정들에게 물어볼까? 하지만 다들 급한 일이라도 있는지 제 갈 길을 가느라 바빠 보였어요. 그런 해나의 눈앞에 커다란 문 3개가 나타났어요. 언제부터 저기에 문이 있었지? 마침내 해나는 직접 문을 열고 해결책을 찾기로 결심했어요. 해나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와 파란색 첫 번째 문 앞에 섰어요. 해나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어요. 그러자 끼익 소리가 나며 문이 열렸어요. 방 안을 본 해나는 깜짝 놀랐어요. 얼음으로 된 이글루와 눈으로 뒤덮인 땅, 그리고 무엇보다 해나를 놀라게 한 건 펭귄? 뭐지? 넌 누구야? 해나의 목소리에 신나게 놀고 있던 펭귄들이 하나 둘씩 다가왔어요. 난 해나야. 자다 일어났더니 내 방이 바뀌어 있었어. 원래대로 돌아갈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여기에 온 거야. 그렇구나. 하지만 우린 널 돕는 방법을 모르겠어. 대신 우리랑 같이 놀자. 어? 해나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펭귄들은 해나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어느새 해나도 신이 나서 펭귄들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죠. 자, 찾는다. 해나는 숨바꼭질에서 이기기 위해 이글루 안에 숨어 있었어요. 히히, 여기 있으면 절대 못 찾겠지? 꼭꼭 숨어서 펭귄들을 지켜보던 해나는 문득 자신의 친구들이 떠올랐어요. 친구들은 늘 해나를 웃게 해줬죠. 해나는 친구들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친구들을 다시 보기 위해서는 원래의 방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해나는 이글루에서 나와 문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해나야! 미안해 얘들아, 난 이만 돌아갈게. 자신을 붙잡는 친구들을 뒤로하고 해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방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해나는 다시 돌아갈 방법을 찾기 위해 노란색 두 번째 문 앞에 섰어요. 해나는 이번에도 심호흡을 크게 하고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어요. 그러자 끼익 소리가 나며 문이 열렸어요. 해나의 눈앞에 펼쳐진 곳은 푸른 나무가 가득한 숲속이었어요. 울창한 나무들 가운데에 토끼 남매가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죠. 해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토끼 남매에게 말을 걸었어요. 안녕, 난 해나야. 혹시 본래 내 방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아니? 네 방? 우리는 몰라. 그것보다 해나야, 너도 우리랑 소꿉놀이를 하지 않을래? 지금은 엄마와 아빠 역할밖에 없어서 심심하지만 네가 들어오면 아이까지 생겨서 재밌게 놀 수 있을 거야. 어? 해나가 말을 하기도 전에 토끼 남매는 해나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시간이 지나자 어느새 해나도 소꿉놀이에 어울려 놀고 있었어요. 해나야, 밥 먹으렴. 엄마 역할을 맡은 누나 토끼가 해나에게 초콜릿 당근이 담긴 접시를 내밀었어요. 초콜릿을 좋아하는 해나는 초콜릿 당근을 맛있게 먹었답니다. 당근 하나를 먹을 때마다 해나는 토끼 남매와 소꿉놀이를 하는 게 재밌어졌어요. 그래서 누나 토끼가 주는 당근을 계속해서 받아 먹었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소꿉놀이를 즐기던 해나는 사이좋은 토끼 남매를 보고 동생을 떠올렸어요. 동생은 늘 해나와 함께 놀았거든요. 하지만 동생을 다시 보기 위해서는 원래의 방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해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해나야, 어디 가는 거야? 미안해, 난 이만 돌아갈게. 자신을 붙잡는 친구들을 뒤로 하고 해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방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해나는 빨간색 세 번째 문을 열었어요. 문 안에서는 고소한 음식 냄새와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해나는 이곳이 엄마와 아빠와 함께하는 저녁 시간과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문 안으로 들어가자 그곳에는 식사 중인 다람쥐 가족이 있었어요. 빨갛게 타오르는 벽난로 불꽃 앞에서 다람쥐 가족은 오손도손 행복해 보였죠. 어머, 너는 누구니? 앞치마를 두른 엄마 다람쥐가 물었어요. 그러자 아기 다람쥐들과 아기 다람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던 아빠 다람쥐도 해나를 바라보았어요. 전 해나라고 해요. 원래 제 방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다가 여기에 오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우선 들어와서 따뜻한 거라도 먹지 않겠니? 엄마 다람쥐의 다정한 말에 해나는 울컥하고 엄마 생각이 났어요. 해나는 고개를 끄덕이곤 다람쥐 가족이 식탁에 함께 앉았어요. 식탁 위에는 도토리와 밤, 해바라기씨, 잡곡 같은 것들과 우유가 놓여 있었어요. 엄마 다람쥐는 밤 냄새가 나는 따뜻한 우유를 해나에게 건네주었죠. 아빠 다람쥐는 의자 하나를 가져와 해나에게 내주었어요. 아기 다람쥐들은 해나 곁에 몰려와 조잘거렸어요. 누나는 꼬리가 없는 거야? 언니는 밤이 더 좋아? 아니면 도토리가 더 좋아? 아기 다람쥐들과 놀며 우유를 홀짝이다 보니 해나는 긴장이 사라지고 몸이 편해졌어요. 벽난로의 온기와 아기 다람쥐들이 부드러운 털이 금세 마음에 들어버렸죠. 해나야, 돌아갈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할 거니? 만약 그렇다면 우리랑 함께 살지 않을래? 엄마 다람쥐의 부름에 해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물론 다람쥐 가족은 친절했지만 해나는 엄마 아빠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었거든요. 안 돼요. 저는 꼭 돌아가야만 해요. 혹시 돌아가는 방법을 알고 계세요? 그러지 말고 여기에서 우리와 지내자. 우리와 가족이 되는 거야. 해나는 엄마 다람쥐가 아니라 정말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언제나 부르며 달려와주는 엄마를 만나고 싶었어요. 해나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내고 들어왔던 문을 향해 달려갔어요. 잠시만 기다리렴, 해나야. 해나가 문을 막 열었을 때 엄마 다람쥐가 해나를 불렀어요. 그리고 동시에 또르륵 무언가 굴러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해나가 돌아보자 발치까지 굴러온 반짝이는 도토리 하나가 있었어요. 얼음처럼 딱딱하고 초콜릿처럼 반질반질한 참 예쁜 도토리였어요. 도토리는 엄마 다람쥐의 앞치마에서 난 것 같았어요. 침대에 앉아서 그걸 부수렴. 그럼 원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작은 도토리 하나가 자신을 돌려보내줄 수 있다니 해나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도망치는 대신 해나는 엄마 다람쥐의 작은 친절을 받아들이고 믿어보기로 했어요. 아빠 다람쥐와 아기 다람쥐들도 해나를 배웅해 주었어요. 해나는 도토리를 든 채 침대로 돌아왔죠. 해나는 침대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작은 도토리를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손 안에서 도토리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해나는 펭귄 친구들, 토끼 남매, 다람쥐 가족들에게 마음속으로 안녕 하고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눈을 뜨자 해나는 꿈 같은 곳에서 벗어나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어쩌면 정말 꿈이었을지도 몰라요. 악몽이 아닌 행복한 꿈이었지만 해나는 깨어났다는 사실이 정말 기뻤어요. 침대 밑 탁자에는 친구들과 찍은 사진이 액자에 들어있고 옆 침대에는 동생이 누워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어요. 해나는 엄마 아빠가 계실 방으로 가기 위해 살금 침대 아래에 발을 내밀었어요. 주먹 쥐고 있던 손을 펼친 해나는 쥐고 있던 무언가가 바닥으로 후두둑 떨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건 잘게 부서진 도토리 조각들이었어요. 해나는 더는 딱딱하지도 반질거리지도 않는 도토리 조각을 잘 모아 탁자 위에 두었어요. 그리고 살금살금 엄마 아빠에게로 향했답니다. 혹시 엄마 아빠께서 깨어 계시다면 해나가 꿈 이야기를 해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많이 보고 싶었다는 말도 말이에요.